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공부라는 이게 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학원가에 아주 팽배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약하게 이게 거의 한 해야 되는데 개념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한 분할 비중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세 살벌을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습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그걸 고치자 방치한다면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은 습관이야 뭐 당연히 생활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찍 고치면 고칠수록 좋은 건데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유튜브를 이제 제가 뒤져보니까 최악의 공부 습관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공부 습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풀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공부라는 이게 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학원가에 아주 팽배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약하게 이게 거의 한 5대5로 해야 되는데 개념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한 1대9나 2대8로 비중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말 더 없는 시간 낭비이고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복습 없이 선행만 하는 습관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악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 실제로 명문대관 멘토들 저희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공부 시간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30시간 생각한다면 학원 다니는 시간을 절대 15시간 이상 안 잡습니다. 그래도 좀 의지한다. 학원을 좀 다녀야만이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하고 학원을 또 기대면서 거기에서 또 안정감으로 집중이 잘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많아봐야 50대 50이에요. 근데 진짜 학원만 많이 다니고 복습 안 하는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건 테스트 한번 보면 다 안 나옵니다. 현행이나 후행 절대 안 되어 있고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고 진도만 나갈 뿐이지 자기 레벨의 수준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뭐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금방 다 드러나는 거라서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사례도 보셨나요? 이미 선행을 해가지고 네. 얘가 이제 학교 수업을 잘 안 듣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보죠. 그게 이제 대치동 친구들의 가장 문제점이고, 뭐 대치동만의 문제입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의 이제 어떤 문제인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 중에 겸손하지 않고 조금 내가 안답시고 자만하고 약간 들뜬 상태에서 집중 안 하는 친구들 중에 성적 잘 나오는 친구 거의 못 봤어요. 진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숙제를 이제 학원 가기 직전에 하는 습관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기질입니다. 실제로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숙제를 하는 아이들의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임박해서 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야만이 집중이 되고 손에 뭔가 잡히고 밀도 있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 그거는 존중해 줘야 된다. 단지 이제 실수하거나 뭐 놓치거나 그럴까봐 우려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그 집중이 잘 되고 효과가 있는 건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습관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막 공부를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기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즐거운 음악을 좀 들어가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게 유입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건 데이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논문에 의해서도 음악 중에 안 듣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음악을 듣되 리듬만 있는 음악이 좋고 그 다음에 가사가 있는 음악은 최악이다.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사라는 게 규칙적으로 몇 시에 밥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이 먹는 자체가 하루 생활의 축이거든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하면은 집중하는 그 우리 뇌라든지 행동 패턴이 일단 규칙적이지가 않고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상이 안 되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뭘 꼭 끝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날 때우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효과 있는 하루를 못 보내기 때문에 정말 그 수면과 식사, 특히 식사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하는 건 절대적으로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네. 언제부터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아이들 핸드폰 사용하는 거, 핸드폰 보는 거죠. 유튜브 보고 또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 대충 하는 거. 근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일찍 고치면 고칠수록 좋고 감정을 절대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바꾸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거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든지 너 이러면 나중에 커서 뭐 엉망이 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위협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절대 그걸 경각해서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쳐야 될 때 타이밍을 잘 보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아이가 이렇게 점잖고 의젓하게 자기주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아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의외로요 굉장히 지적이고 규칙적으로 책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걸 합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행동을 매일 저녁에 같이 거실에서 아이랑 토론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묻고 할 때 체크하듯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 이거 했어? 너 내가 뭐 하라고 했는데 했어?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거나 감시하거나 아이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느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억지로 잡아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집중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부모님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레고 같은 거에다가 쓸데기 없는 거 시도를 보내냐 시간을. 너 수학 문제 풀어야 숙제했어? 이렇게 따지는 부분들은 애가 절대 그걸 안 놓습니다. 반감을 가져서라도 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에 대해서 그 균형 있게 아이를 좀 건강하게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레고 하는 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줄 몰랐다. 너는 어쩜 레고 만들 때마다 내가 옆에서 보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의적이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럼 얘가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더 빠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거기에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공부하겠다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왜냐면 통찰이 생기거든요. 깊이 있게. 그러면 다시 지적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학생 아이를 가진 부모님인데 이제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을 바꿔주고 싶은데 이건 늦은 건가요? 안 늦었죠?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늘 음악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집중이 안 되고 수학 문제도 이렇게 풀다가 연산도 안 되고 틀려서 맨날 이렇게 결과가 안 좋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얘를 문제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머님들이 볼 때 얘가 습관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됐고 그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나랑 단지 안 맞고 얘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어머니 아버님 기준이라니까. 음악 들으면서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뇌가 쉬고 싶은데 쉴 시간은 없고 쉬지 말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수학 문제 풀면서 음악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걸 구분시켜 주세요. 쉴 때 확실하게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하게끔. 그럼 또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 번 쉬게 해주면 계속 쉬려고 한다고. 그럼 그 또한 아이가 아직 욕구가 해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이랑 얘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번 해보려면 며칠 동안 게임 한번 진짜 신나게 해보고 싶다고 하게 놔두세요. 문제 안 생겨요. 왜냐하면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게끔 해봐야 3일이나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뇌는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거 한번 해보고 나면 나 이거 못하겠다고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일도 있게 제대로 자기 공부를 하는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계속해서 습관을 막 고치려고 그러면 아이는 계속 도망갑니다. 그럼 이제 아이의 공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늘 그냥 가깝게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일 때 문제점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사람은 문제점으로 다가가서 지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돼 있는 거라서 그냥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관계로 해서 잘 고쳐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